여러분, 위험을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위장 질환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조금 안 된다, 속이 좀 더부룩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결국 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정민호입니다. 지난 30년간 위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가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소화제 사다 드시고 양배추즙만 마시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양배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점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을 방치하면 위궤양으로 가고 결국에는 위암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위가 정말 심각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속쓰림이 있으신 분,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신 분,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신 분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정말로 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속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김순자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밥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다 드시고 가끔 양배추즙도 챙겨 드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체중도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침마다 생마를 갈아서 드시는 거였고요. 둘째는 저녁 식사를 찹쌀죽으로 가볍게 드시면서 속을 달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식사도 예전처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의 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험을 넘어 위암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이 평균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바쁘게 살아오신 중장년층 분들은
평균 15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5분도 안 돼서 한 끼를 뚝딱 해치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를 5분 이내로 빨리 끝내는 사람은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병 위험이 약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고, 그러면 큰 덩어리로 위장에 들어가서 위 점막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위산 분비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점막이 손상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영수 65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먹는 게 몸에 배었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이 반복되었고, 결국 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식사하세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세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먹으면 속도가 빨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에만 집중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야식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계시다 보면 출출해서 뭔가 드시게 되죠? 특히 라면이나 치킨, 과자 같은 걸 드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소화를 시켜야 하니까 위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국제소화기 연구 논문을 보면 야식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염 재발 위험이 1.7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이명자 70세 님도 매일 밤 라면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출출하다고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드셨는데 결국 잦은 속쓰림으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시길 권합니다. 정공복을 못 참으시겠으면 바나나 한 개나 미음,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달래세요. 그냥 라면이나 치킨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밤마다 뭔가 드시고 바로 눕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폭식과 과식입니다. 여러분은 한 끼에 몇 그릇 정도 드시나요? 가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배가 불러도 계속 드시는 분들 계시죠? 위를 한 번에 과도하게 늘리면 위 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위벽이 늘어나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점막이 약해지는 겁니다. 일본 위장연구소 보고를 보면 폭식 습관이 있는 사람은 위암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동훈 62세님은 주말마다 고기를 정말 많이 드셨어요. 주중에는 참다가 주말만 되면 고깃집에 가서 배가 터질 것처럼 드셨는데 그러고 나면 극심한 소화 불량을 겪으셨습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 위에 계속 부담이 가고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루 3끼 일정한 양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식 습관을 들이세요. 배가 80% 정도 찼다 싶으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억지로 먹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워서 남은 음식을 다 먹으려다가 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난 김미자 68세님은 아침마다 간편하게 햄을 구워서 드셨어요. 빵에 햄을 끼워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드시다가 정기검진에서 인내시경을 받았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관리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육은 최대한 줄이시고 대신 생선,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나 손주들도 가공육을 자주 먹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를 항상 비축해 두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자주 먹게 됩니다. 아예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 선호입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까지 높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은 세계 평균보다 소금 섭취량이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김치, 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즐기는 우리 식문화 때문이죠. 정혜숙 74세님은 젓갈과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밥상에 젓갈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실 정도였어요. 김치 국물도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위염이 반복되고 속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간을 좀 싱겁게 드시라고 권해도 처음에는 밥맛이 안 난다고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줄이시면서 허브나 레몬즙 같은 걸로 간을 조절하시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입맛이 돌아오셨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 같은 걸로 간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김치 국물, 장아찌 국물은 줄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반찬간을 꼭 3개 해야 밥이 넘어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하세요. 여섯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에는 수십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이게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점막 보호 기능은 약해집니다. 한국인 흡연자의 위암 발병률은 비흡연자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박정수 60세님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제가 강력하게 금연을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년 피운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고 하셨지만 결국 결심하시고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속쓰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당장 금연을 시작하세요. 혼자 힘들면 금연 보조제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금연차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술자리에서 피우는 담배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끔 한 대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도 식후 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를 해치는 습관들을 보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위를 지켜주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입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점액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점액질이 위 점막을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도 점막이 직접 자극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열하면 뮤신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마를 갈아서 꿀과 함께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혹시 마를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안 드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라서 위산 과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감자즙이 위궤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싹이 난 감자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감자즙은 공복에 100ml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감자를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튀김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삶아서 드시나요? 위 건강을 위해서는 튀김보다는 삶아서 드시거나 생즙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혈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항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위궤양이 있어서 출혈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서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드셔보세요. 연근은 차로 달여서 마시거나 무침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연근 반찬은 집에서 자주 올리시나요? 평소에 잘 안 드신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이 정말 뛰어납니다. 식중독균을 억제하고 위장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배탈이 났을 때 매실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실 씨앗에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거하고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매실청을 담가서 물에 타 마시거나 매실차로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매실청 담가 두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시중에서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식후에 매실차 한 잔 드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찹쌀입니다.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소화가 쉽고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한테 찹쌀죽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해서 위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다만 체질에 열이 많은 분들은 찹쌀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찹쌀죽이나 찹쌀밥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맵쌀밥을 드시나요? 찹쌀밥을 드시나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찹쌀밥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면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집에서 얼마나 자주 올리시나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검정콩입니다. 검정콩에는 레시틴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도 좋아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세요. 밥에 검정콩을 섞어서 드시거나 콩물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콩밥 아직도 집에서 자주 해 드시나요? 요즘은 흰쌀밥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정콩을 넣으면 영양도 훨씬 좋아지고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위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생활 습관과 함께 관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만 챙기면 위 건강이 지켜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물론 양배추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자, 연근, 매실, 찹쌀, 브로콜리, 검정콩처럼 다양한 음식이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보다 식습관입니다. 빨리 먹고 과식하고 야식을 즐기고 가공육을 자주 먹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담배까지 피우면 결국 위염이 악화되고 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위장질환을 연구하면서 수없이 본 케이스들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폭식을 줄이고 야식을 끊고 가공육과 담배를 멀리하면 위는 점점 회복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회복 능력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다만 그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계속 자극하고 손상시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순자 어르신, 박영수 어르신, 이명자 어르신, 최동훈 어르신, 김미자 어르신, 정혜숙 어르신, 박정수 어르신, 이분들 모두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 정도였어요. 하지만 방치하면서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그 속쓰림, 소화불량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이 있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꼭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위를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게 되고 위에 부담이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제대로 느껴져서 과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생마즙 한 잔 마셔보시고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곁들여 보시고 저녁에는 찹쌀죽으로 가볍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야식은 끊으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공육은 냉장고에서 치우세요. 아예 사지 마세요. 대신 생선, 두부,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짠 음식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금연을 결심하세요. 혼자 힘들면 금연 클리닉에 가세요.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속쓰림이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봐온 결과입니다. 믿고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위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음식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나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절대 피해야 할 습관들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나쁜 습관을 가장 먼저 고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